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메인 재료 채워주실 분은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아침 7시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열심히 여러분께 종목 투자 방법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수요일 아침마다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3989번으로 이재선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대표님께서 찍어주시는 돈줄 종목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설날 선물을 주듯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정오 이후 오름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7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중화권 증시의 상승세도 투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마쳤는데요. 전거래일보다 3원 40전 오른 1235원 50전에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장중 중국의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볼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와 함께 원화도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중 하락권에 머물기도 했었지만 0.63% 올린 채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2,400포인트에 한 발 더 다가섰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0.7% 넘게 끌어올린 717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2,50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으로 담아갔는데요. 이번 달 전체로 봐도 1월 10일 하루를 제외하고 모든 거래일에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지수에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4거래일 만에 360억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설 연휴로 쉬는 동안 미증시는 기술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강세장이었는데요. 간밤에는 반등을 일부 되돌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다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 발표 속에 상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국적 제조업체 3M은 시장의 전망치를 밑도는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고 수요 둔화 탓에 사업 여건이 어려워졌다면서 생산직 2,500명 감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밤사이 3M의 주가는 6% 이상 급락했습니다. 다만 제너럴 일렉트릭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그나마 안도감을 줬습니다. 빅테크 어닝의 포문을 잘 열어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심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 나온 경제지표는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전월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이번 달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모두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지만 지난달에 비하면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이날 개장 직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200여 개 종목의 가격이 시스템상의 문제로 급변동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가 오전 10시경을 전후해 재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지만 다우산업지수는 오후 들면서 상승 전환의 강보합권에서 마쳤고 나스닥과 S&P 500은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약보합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모든 종목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에 알려주셨던 HLB,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14%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 작년 연말에 알려주셨는데 17%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들어서 상승세가 무서운 종목이죠.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1월 2일에 올해 첫 거래일에 바로 포착해서 현재까지 10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 마찬가지로 지금 50% 넘는 수익률 기록할 수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가 20%,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알려주셨던 한주라이트 메탈, 이 코스닥 상장 이후에 이제 첫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52%가 넘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갤럭시아 SM, 1월 20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바로 종목 검색기가 포착한 덕분에 20% 가까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개장 이후에 이재선 대표님께서 종목 검색기가 잡아주는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이재선 대표님과 또 오픈 채팅방 내에서 그 종목들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마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서 좀 귀경길에 빙판길 사고도 많았고 또 건강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방안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4일 만에, 5거래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수요일 이번 주를 열어주실 분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가족분들이랑 이제 간단히 인사하고 또 저희가 열일하셨다고요? 네, 아니 이게 휴일이라고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휴일은 쉬는 날인데요. 우리는 또 이제 올해도 수익으로 혼쭐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느냐고 네, 적절히 휴식을 취하고 또 교육도 하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기 위해서 이재선 대표님이 빨간 날에도 열심히 교육 진행하고 계셨다는 얘기 안 그래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늘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또 종목 검색기 통해서 또 좋은 종목 한번 네. 개장 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종목 검색기 어떤 종목 포착하는지 지켜보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연휴 이 너무나도 좀 추위 속에서 또 이제 마무리를 또 잘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자, 새해가 이제 정말로 밝았죠. 양력음력 모두.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랠리 같은 경우는 음력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새해가 밝고 토끼의 해가 정말로 시작됐는데 토끼의 해는 제가 작년에 웅크러들었던 계좌가 이제 점프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동향을 보면서 그냥 점프가 아니라 2단 점프, 3단 점프도 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점프하셔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자세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저는 토끼 점프 정도로는 만족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작년에 좀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캥거루 정도까지 기대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요즘 토끼는 스쿼트를 많이 해서 하체 힘이 좋아서 오, 허벅지가 튼튼. 피트니스에 이 단련돼 있는 요즘 토끼입니다. 그래서 2단 네. 점프만 해도 캥거루보다는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2단 점프, 3단 점프하는 토끼를 기대해 보면서 네. 자, 우리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또 이렇게 3단 점프하는 종목을 찾아주셨다고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별로 없었는데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바로 또 장초반에 포착을 해주셨다고요. 네. 대표님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또 종목 검색기가 너무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화면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었죠. 마지막 거래일인 1월 20일 갤럭시아 SM. 저희가 이 불기둥을 찾아낼 때 종목 검색기만 있으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돈줄 선생 막내 연구원이 지금도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 열심히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9시 1분에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갤럭시아 SM 2185원이죠. 자, 10%도 상승하지 않은 이 8% 구간에서 포착을 해드렸고, 자, 그냥 포착만 한다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포착한 이후에 거래 대금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꽤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17위에 갤럭시 SM이 랭크되면서 뭐 당일날 이제 거래 대금 상위에 올라가면서 한 1,000억 정도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상위 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8위에 보면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함께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STO 관련해서 이제 금요일 날 굉장히 이 테마가 열풍을 불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 대장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이 조금 가벼운 이 갤럭시아 SM이 아니었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포함되면은 직장인분들도 윗골이 길게 달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략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잠깐 미팅을 다녀오셔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매직 계산기로 다시 한번 이제 대응 방법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상한가에 들어간 다음에는 항상 차익 실현 전략, 상한가가 풀리고 2% 밀리면은 청산한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 계산기의 차익 실현 구간 2% 하락한 구간이 2,56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까지 정확하게 제안을 해드렸고요. 자, 이 갤럭시 SM은 그래도 다행히 처음에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약간 이제 흔들림은 있었지만 결국은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오후장까지 무난하게 마감하면서 19.45%라는 좋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당일에도 말이죠. 자, 이 종목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장 초부터 여러분들 분할 매도로 좀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로 보여드리면은 네.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이 예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 주 라이트 메탈. 이 종목 코스닥 상장 첫날 네. 상한가 갔었죠. 네, 저희가 이 종목을 최근에 워낙 이 신규 상장주들이 좀 열풍을 보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저희가 시작부터 이제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이 종목에 수급이 쏠리는지를 관찰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거래대금이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1위는 삼성전자, 뭐 당연한 일인 네. 것 같고요. 2위가 우리 전설의 불기둥 종목이죠. 우리 핑거스토리. 반가운 핑거스토리. 네. 네, 이 종목만 보면 제가 생각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3위가 바로 한주 라이트 메탈이에요.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나 강력한 수급을 뿜어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일날 1차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유지되는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9시 4분에 거래대금 이때까지 잘 지켜보고 5분 동안에 거래대금을 포착하면서 이제 9.6%의 제한을 드렸습니다. 4,510원이었죠. 자, 이 구간에서 손절가 전략까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19일 날 소개해드린 종목이었는데 10시 20분 되니까 또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역시나 요즘 시장은 수급을 속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이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런 기본적 분석이나 기업의 내재 가치 이런 부분을 아무리 봐도 나중에는 그 기업 가치에 수렴하겠지만 지금 당장 수급 여건이 안 돼서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급 여건이 갖춰진 종목을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주 라이트 메탈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저희 막내연구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거 축하드립니다라고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당일날만 해도 18.4%예요 수익률이. 그리고 나서 이 상한가 종목 들어가면 또 여기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종목을 언제 매도해야 되느냐. 고민되죠. 이거 또 언제 급락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보통은? 네, 그렇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하락하면 손실이라서 걱정이 되고 그리고 상승하면 또 이 수익을 다 내주지 않을까. 혹은 내가 팔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맞아요. 그 걱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 절반 정도 매도하세요.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은 네. 일단 수익을 챙겨놨으니까 조금 밀리더라도 2% 밀릴 때 차익 실현 나머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바쁜 직장인이라서 미팅이나 이런 뭐 잦은 볼 일이 있다. 그래서 항상 볼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 3분의 2, 뭐 4분의 3까지도 분할로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라는 거. 일단 수익을 챙겨놨으니까 말이죠. 자,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그 남은 물량은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들고 가느냐, 이것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다음 날 1월 20일이죠. 한주 라이트 메탈 거래대금 확인해 봤더니 또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바로 밑에 위치해 있죠. 2위권에 있고 또 급등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 이렇게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가 있으면 오늘은 상한가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날입니다라고 교육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날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2번 연속으로 상한가 가면 너무나도 큰 상승이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수급에 상한가를 못 가게 된다라고 하면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릴 수 있다. 네, 특히 단기 트레이딩 세력들이 붙었다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순간 윗꼬리를 길게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포감, 지금 매도 못하면은 급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감이 함께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 있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상승이 정체되면은 뭐 밀리지 않더라도 상승만 정체돼도 미련 없이 우리는 컷 바로 정리하는 개념으로 교육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52.11% 상승이 나왔는데 이날 여러분들이 교육해드린 내용 제대로 확인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지금 들고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12%대까지 내려왔어요, 종가에는. 맞아요.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렸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장 초에는 일단 갭하락이 나오면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한가 종목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고점 대비해서 한 2% 밀리면 정리 혹은 내가 너무나도 바쁘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로 좀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리를 자주 비운다라고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만 남겨놨던 이 물량에 대해서 분할로 천천히 걸어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때마다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이 매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저희 이재선 대표님 진짜 친절하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저희 실제로도 이제 네. 뭐 방송 전후에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너무나 매너 있고 그러시지만 이렇게 종목명까지 집어서 타이밍 다 알려주시고 이거를 가격 전략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큽니다. 그 가격하고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비난의 화살이 저희한테 쏠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뭐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은데 어설프게 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한계를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드릴 때도 항상 정확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런 모든 전략은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노란톡에서 항상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한 전략을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은 저희와 함께 교육방에 오셔가지고 교육 받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친절하게 떠먹여 주시는데 이제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 자세한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도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이재선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얼른 들어오셔서 오늘의 돈줄 종목도 확인해 가시고 또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게 저희가 방송이 9시 20분에 끝나다 보니까 남은 6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사실 시장이란 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계시니까요. 그 안에 얼른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 예상지수 잠깐 확인을 해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양시장이 빨간불 켜면서 좀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기분 좋은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 1% 넘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아까 진입 구간보다도 상승폭이 훨씬 커져서 1.3% 정도 올라서 현재 2,400포인트 가뿐하게 넘었고요. 2,426 정도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 가까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724포인트까지 상승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 상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잠깐 그 지난주 장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쉬는 동안 미국 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갈게요. 네.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나스닥 상승률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지수 오늘 이렇게 상승 출발하려는 이유도 그 미국 장 좀 따라가는 영향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밤사이에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많은 분들 우려하셨던 것보다 좋게 발표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기술주들 지금 실적 뭐 전망치가 워낙 뭐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실망시키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서 연초 넘어올 때까지 뭐 연초에 뭐 1월 한 3일 정도까지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이죠. 자, 이것은 수급과 심리에 의한 이런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뭐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다우지수 올라온 거에 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에 비해서 좀 나스닥이 이제는 기술주들이 힘을 내면서 탄력을 좀 받고 올라올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실적 기반에 힘입어 어닝 시즌에 힘입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기술주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미리 선반영이 되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게 될 겁니다. 뭐 1분기부터 2분기 이제 업종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가 이제 저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을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는 이제 최악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최악이라고 썼지만 바닥이라고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반등 나오는 구간 올라온다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은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되는 구간인데 조금 타이밍이 지연되었구나,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지연된 구간이고 지금 이게 정상을 향해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편안하게 시장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던 만큼 지금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그 브리핑에서 수급 상황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봤더니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하루 빼고 다 순매수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좀 사실 12월에 계속해서 팔았었잖아요. 뭐 기관도 그랬긴 하지만 외국인 계속 팔았었는데 최근에 좀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고 이것도 다시 되돌리는 과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지금 방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올해 외국인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1월에서 2월까지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덜어내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담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워낙 많이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뭐 매도보다는 매수 위로 전환이 됐는데 올해 제가 최근에 수급 동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1월에 이렇게 4조 원 넘게 4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4조 원 넘게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12월 같은 구간에는 약간의 매도가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큰 매도세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그러니까 4분기만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6조 원 정도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12월에 일부 비중 조절한 정도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그리고 연말에 대한 이런 뭐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부 매도가 나온 거지 그 6조 원 이상 매수했던 부분을 크게 뭐 줄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일부만 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4조 원을 매수해서 지금은 놀라지 마세요. 4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 하셔서 그러지 10조 원을 매수한 상태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것뿐이지 외국인은 강력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즉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지금 구간은 바닥에 대한 저점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외국인이 매수하면 속도감은 좀 느릴 수 있어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외국인은 중장기로 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느긋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해 외국인 종목들을 무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10조 원 동안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한국 시장의 메리트를 느끼고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하고 있다. 바이코리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제 12월에 마찬가지로 많이 덜어냈고 지금이 바닥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믿음을 가지고 거래에 나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고요.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 뭐 이슈 있었던 부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뭐가 뚜렷한 부분이 없었지만은요. 그 중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부분은 앞서 이재선 대표님께서 포착을 해주셨던 우리 갤럭시아 SM
이유가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갤럭시와 뭐 그룹주들이 다 같이 그 목요일부터 함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에서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NFT 관련된 주들로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 와중에서도 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SM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후발주사 조금 찾아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관련해서 대표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앞으로의 전망과 저희가 좀 이 부분을 단기적인 이슈로만 끝내야 될지 아니면은 올해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도 이제 종목 검색으로 포착을 했지만 이게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봐도 미지수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코인 관련해서 나온 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혹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네, 제가 코인을 처음 안 게 2009년도에 접했습니다. 2009년, 네. 네, 10년이 넘었죠 벌써. 오. 네, 그런데 네. 한참 뒤에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맞아요. 네, 그런 코인이 나중되니까 한 2017년 정도 되니까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열풍을 불었었죠. 제가 아는 이런 주식이나 이런 쪽에 아예 관심 없으신 분들도 주변에서 다 한다고 하니까 어르신인데도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네. 노약자석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코인을 주제로 대화로 놔두고 네. 계실 정도로 그 말씀하셨던 2017년, 18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열풍을 불었었는데 이 STO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당국이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 상용화가 되거나 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다시 보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차 산업혁명 관련주도 이제 CES나 이런 부분에서 화제가 됐던 게 2016년입니다. 그때 화제가 되고 이제서야 하나둘씩 이제 구현이 되어 나가고 있죠.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실생활에 들어오면서 이제 커피까지 만들어준다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NFT 얘기도 나온 지 이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 또 생각보다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보는 시야에선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더 우리 주식시장에는 맞지 않나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권형 토큰 STO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지난주 후반에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종목으로는 말씀해주셨던 우리 종목 검색기가 금요일에 포착을 해줬던 갤럭시아 SM 그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그 전날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미술품 관련해서 NFT 관련 종목으로 엮여있던 서울옥션, K옥션, SGA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마치긴 했지만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는 조금 기대해 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선은 이런 정부의 정책 발표가 나왔고 신기술에 대한 그런 관심도로 인해서 단기적인 이슈를 좀 받아들여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다른 얘기 하나 더 짧게 보자면은 오늘도 지금 개장한 지 3분 30초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금요일에 그나마 좀 괜찮았었죠. 네. 삼성전자의 신기술 관련해서 이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을 도쿄에서 시연을 하면서 또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협업을 했었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앞서 증권형 토큰이 정책 기대라면은 삼성전자에 한번 기대감을 묻어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부분도 좀 역시나 단기적으로 아직 상용화되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기술을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5G 기지국부터 좀 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코로나를 바로 앞두고 우리가 5G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지국 지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5G를 끄고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요즘엔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처럼 땅이 굉장히 넓거나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중심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뭐 지구본에서 점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면적이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닌데 이렇게 통신사에서 이제 투자가 너무 좀 인색하지 않았나. 물론 뭐 코로나 시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한 이런 이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각 통신사별로 15,000개씩 기죽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다 합쳐도 1,000개도 못 지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부에서는 이거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 5G 요금만 받고 서비스는 똑바로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술력은 우리나라는 분명히 세계적인 건 맞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단은 먼저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인프라 구축되는 관련주 쪽으로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작년에 이제 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성장주들이 워낙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좀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밀려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적자 전환한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닥권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이슈에 관련된 종목, 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이런 이슈는 삼성전자 이제 북미 진출할 때 뭐 단독으로 공급사 선정됐다라고 하면서 기가레인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뭐 안테나 관련주라든지 뭐 인빌딩 관련주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터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작년에 굉장히 그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올해는 좀 쳐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권부터 해서 천천히 올라온 모습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어려운 구간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5G 인프라 구축 관련된 종목들을 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시장도 바닥을 뒤졌고 우리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요. 좀 단기적인 이슈가 있을 때 잘 잡아 보시면은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9시 7분 20초 지나고 있고요. 지수 빠르게 지수만 확인하고 또 오늘 종목 검색기가 포착한 종목들 이재선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현재 비슷하게 1.2% 정도 상승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종가보다 한 28포인트 넘게 올리면서 2,424선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2,400포인트 가뿐하게 뚫어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726선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오늘 그래서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표님, 네. 종목 검색기는 어떤 종목을 포착을 해줬을까요? 네,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는 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지금 들어가시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이제 포착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10%대였는데 지금은 28% 거의 상한가에 진입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갤럭시 ISM 같은 경우 이 상한가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가격권은 2,800원입니다. 그래서 2,800원 구간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탈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유지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2% 밀리면은 차익 실현 구간이 맞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면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2,800원 말씀드린 거는 나는 조금 더 욕심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는 이미 차익 실현을 한 3분의 2 이상 했기 때문에 일부만 남았기 때문에 요거 좀 더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2,800원이 안착되는지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네. 2,800원 유지되는지를 좀 관건으로 보시면서 이 구간을 강하게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미련 없이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보유하실 분들은 그 마음가짐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오늘 장 초반 종목 검색기에 포착한 종목들 두 종목 설명 잠깐 도와드릴게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장 마감 후에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왔어요. 이 STO 증권형 토큰의 제일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또 이 상장사 중에서 우리기술투자가 STO 플랫폼 등에 투자를 좀 많이 해놨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의 상한가 이후로 오늘 장 초반 현재 28% 넘게 아직까지 가격 제한 폭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거의 뭐 다가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갤럭시아 SM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상한가 이 종목 검색기가 포착을 해줬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장 초반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은 갭을 띄우고 좀 출발을 해서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7%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2,800원 선 좀 확인을 잘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략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과 환율까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1,600억 정도 장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동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7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 매수세가 1,700억 넘게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425억 원, 외국인은 3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이고요. 기관은 500억 정도 순매수 담아가고 있습니다. 환율 확인해 보실게요. 환율 같은 경우엔 전거래일에 저희가 3원 조금 넘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한 2원 50전 정도 내리면서 1233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비슷하게 1230원대 초반에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너무 상승이 좋으면서 상승하는 업종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은 의료정밀 섹터가 오늘 2.4%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덴티움이 8.5%, 지난주부터 해서 의료정밀 섹터 흐름이 좀 계속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덴티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관련 종목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 장에서도 8.5% 장초반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뒤이어서 전기전자 섹터도 2% 넘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삼화전자가 오늘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조금 반납하면서 14%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써니전자와 삼성 SDI, 삼화전기 같은 종목들도 현재 3%, 4%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밀기기 섹터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시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장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흐름 계속해서 좋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15%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트로닉 3%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뒤이어서 금융업종이 2.5%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기술투자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4% 넘는 상승으로 상승폭을 약간은 반납하면서 5,8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서 저희 얘기 잠깐 나눴던 대로 시장이 좋아요. 1% 넘게 잘
상승률을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장에서 저희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지난주 후반부터 이어가지고 계속 의료정밀기기 쪽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오스테인 플란트 좀 전에도 이제 뭐 거래대금 상위에도 올라 있고 한데 이게 중국 쪽에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전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리오프닝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오스테인 플란트나 뭐 덴티움이나 아니면 작은 종목으로 레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중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는데 사실 치과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치과를 가야 되는데 치과를 못 가게 막다 보니까 이게 좀 작년에 잠깐 주춤했던 부분들이 올해 리오프닝이 되면 다시금 미국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시피 한 이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나도 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오스테인 플란트는 제가 기존에도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고 좀 작은 종목으로는 레이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은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간단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자, 오스테인 플란트를 먼저 볼게요. 과거에 우리 횡령 이슈 때문에 좀 한동안 힘들었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다시금 이 12만 원 주가 회복하고 지금 벌써 18만 원대까지 이렇게 막 급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주가 동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오스테인 플란트 같은 경우 기존에 너무나도 좀 횡령 이슈, 뭐 작은 이슈로는 왜냐하면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자금을 모두 날렸다라고 하면 문제가 됐겠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중국 모멘텀으로 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함께 말씀드렸던 뭐 2위 업체인 이제 덴티움 같은 덴티움. 경우가 네. 이 종목이 2위인데 덴티움 같은 경우가 이제 함께 이제 뒤따라서 올라오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작아서 제가 네. 방송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보면은 이게 레이 하면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되는데 딱 레이 우리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차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맞아요. 네, 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폭발하면서 지금 쫓아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저희가 저점 구간에서 너무나도 뭐 예쁘게 포착을 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을 지금 봐도 추세가 얼마나 예쁩니까? 지금 요 이평선을 살짝 지운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지워드리면은. 그냥 보기에 얼마나 깔끔하게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상승 후에 살짝 휴식, 상승 후에 살짝 휴식, 그리고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가는 종목들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짧게 요 셀바스 AI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장 여전히 흐름이 좋네요.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종목 검색기하고 이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포착을 해드린 종목인데 10% 정도 구간에서 저희가 포착을 해드렸어요. 지금 가격을 보니까 저희 영부원들이 또 열심히 또 이제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제일 바쁠 시간이죠. 네, 그래서 개장초에 저희가 좀 많이 바쁜데 13,100원대에 저 포착을 해가지고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가가 13,000원인데 뭐 이렇게 10원 단위로 움직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네. 오늘부터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10원 단위로 움직인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10% 구간에서 이제 정확하게 13,140원에 포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전에 VI 걸렸다가 이제 풀렸는데 오늘 거래대금도 셀바스 AI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오스테인 플란트가 2위에 있고 셀바스 AI가 5위권에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거래대금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오늘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 자리 옮겨서 빠르게 오늘의 박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시장 설명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굵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진심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고 CES에서도 큰 화두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제가 돌아오는 날까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할 메인 재료는 바로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